먼저 국민의힘 심상화 의원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심상화입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인균 의원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인균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까지 여러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고 이번 주부터는 각 위원회별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얘기부터 좀 나눠보죠.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두 분 의원께서 계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조례가 없으니까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지 못하고 그럼 도청사 신축 이전도 불가능해질 것 같은데 먼저 심상화 의원님께 말씀을 좀 들어보죠. 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9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강원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결했습니다. 64년 된 강원도청사의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50억 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6년에 걸쳐서 3,089억 원의 건립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위원들은 도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도민 의견 수렴 과정과 도의회 협의 등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또 의견과 또 신청사 부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금 설치 조례를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또 도의회와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또 다시 또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부지가 결정되면 구체적인 추계 비용이 나오니까 추후 조례 재상정을 주문을 하고 부결한 안건인데요. 신청사 건립기금 부결로 인해서 청사 신축이 신축 이전이라는가 이건 불가능한 건 전 아니라고 보고요. 예. 여기 우리 기획조정실장은 연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청사 신축 부지를 선정하고 조례안을 재상정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그랬군요. 박인균 의원님. 예. 예. 이 앞서서 우리 심상화 의원님께서 자발적인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예. 이게 좀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이 앞서서 서영 국회의원님하고 이재수 춘천시장님이 이 도청 이전을 캠페인으로 하자. 그리고 또 지사님이 적극 검토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쟁점의 시발점이 됐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들은 이 공식적으로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부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선거가 또 선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의원님들의 심의의 기전에는 내 지역에 좀 이 도청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잘 안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좀 도의원님들이 여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춘천을 지역구로 두신 분과 아닌 분 이렇게 나눠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예, 오랜만에 여야가 또 함께 하나가 됐네요. 네, 일부 지역에서는. 자, 조례가 부결됐지만 조금 전에 심상화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기획조정실장이 어떤 정도 공론화 과정 그런 것을 거쳐서 다시 재상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원님들을 설득을 한다 이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이번 회기에서 혹은 이번 기수에서 이걸 끝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고 아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차기로 넘겨야 된다. 차기 집행부라든가 도의회로 넘겨야 된다. 이런 의견이 이렇게 나눠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엔 박인균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가까운 회기에 이전 장소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조례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물론 장소가 어디냐가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인데 그 부분만 빠지면은 이 원칙적으로 지금 이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 새로 지어야 한다, 신축해야 한다
하는 건 다 뭐 공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어차피 이 당선만 명시되지 않으면 조례는 통과될 것 같고, 다만 장소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결정은 아무래도 다음 도지사님과 또 의회가 새롭게 구성될 때 그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상화 의원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약간 좀 아닙니다. 조금만 제가 좀 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원도 청사 신축은 지난 8월 이제 3억 8천만 원을 들여가지고요. 용역을 진행했는데 네. 도청 이전 지역 문제는 차기 도정에서 결정한다라는 강원도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박인균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춘천의 이제 지역구를 국회의원과 춘천시장이 춘천 페이지 이제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급물살을 이제 타고 있는데요. 예. 용역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물리적으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사업에는 틀림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100년 대계가 걸린 도청사 이전 문제가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정치인과 몇몇 이제 행정가들이 밀실에서 결정되고 급물살을 타는 식으로 가볍게 이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강원도민들의 이제 목소리거든요. 예. 그래서 도청사는 꼭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도민 전체를 좀 위하고 강원도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라는 것이 뭐 여러분의 이제 의견입니다. 예.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강원도의 자치 행정을 이제 관장하는 도청은 1896년 고종 33년에 13도제 시행으로 춘천으로 이제 정해졌거든요. 예. 그로부터 120여 년간 춘천이 강원도의 행정 중심 수부 도시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제 기존의 도청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이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례를 들어보면 경남 도청이 1983년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했고요. 전남 도청이 2005년 광주에서 무안으로, 충남 도청이 2013년 대전에서 홍성으로 이제 이전하고, 경북 도청이 2016년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한 바가 있습니다. 예. 춘천시는 지금까지 120년간 강원도청 소재지로서 혜택을 저는 받아왔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지역의 100년 대계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이제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100년 영서권을 좀 마감을 하고, 또 강원도 균형 발전, 환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이제는 영동권에 신청사가 와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네. 최적지는 동해안권 경제 자유구역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3억이 넘는 돈을 들여갖고 용역 보고서를 받아놓고는 그냥 그거는 나몰라라고 춘천 캠프 페이지에다 짓는 게 어떠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내년 6월에 있을 도지사 선거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공약 중에 어디에다가 도청을 지으려는지 그런 의지를 비치는 게 또 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자, 일단 이 부분은 또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하고요. 자, 지난주에 강원도 수소 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그리고 그 지원 조례 등 많은 조례들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쳤죠. 여기서 강원도민들이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은 뭔지, 또 심의를 통과한 조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번에는 어떤 분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제가 조금 먼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박 조금 의원님. 전에 우리 심상화 의원님이 많은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네. 이건 뭐 제 차례 같지요? 네. 예. 제가 그 수소 액화 또는 이 핵융합의 그 인공태양 문제, 뭐 이것은 제가 이제 그 언론에다가 기고문이라든가 상임위 뭐 이런 부분에서 참 많이 이렇게 다뤘던 문제인데요. 이게 기후위기와 이산화탄소 제로라는 과제에서 꼭 연구되고 개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이제 그 일반 수소가 아니라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가지고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생 원리와 같기 때문에 인공태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그 기술이 한국이 비교적 높습니다. 1만 도 이상을 이 30초간 이 자기장으로 가둬두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데, 그러나 이게 좀 실용화되려면은 300초 이상 유지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 입자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걸 전공한 이 인적 또 이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강원도가 다 취약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K스타 한국핵융합연구소가 이 주도해서 국책사업으로 국가의 예산을 대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 다만 이 강원도는 그 연구소가 그 개발하는 곳이 강원도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취지를 담은 이런 조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의지나 바람을 담은 조례지 뭐가 확정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것이 좀 실용화되려면요, 이 300초 이상 유지되려면은 적어도 저기 50년 내지 70년 이 정도가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투자와 연구를 해야 합니다. 예. 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심상화 의원님 하실 말씀이 만약에 있으면 좀 듣고 아니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소 융합 에너지 하면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전문적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인공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기술인데요. 이 조례는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게 이제 최문순 지사의 이제 목표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이런 기관이 들어왔을 때 강원도에 이제 공유재산을 이제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또 대부할 수도 있고요. 연구개발 사업에 이제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제5조에 이제 담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먼저 해도 되냐 이런 게 있지만 조금 전에 이제 박인긴 의원께서 우리 강원도에 대해서는 가장 이제 이 수소융합 에너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신데 좀 어려움이 있고 잘 촘촘히 좀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인가요? 어제 검사받은 사람들이죠. 코로나19 확진자가 4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점점 그 우려했던 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자,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에 성공하려면은 무엇보다 공공의료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의료원과 강원도립대병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 여기는 강원도에서 관할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의료와 관련된 강원도의 예산이 어떤지, 이게 충분한 편인지, 혹시 모자라거나 이게 문제가 좀 있어 보이진 않는지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박인균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예. 이 강원도는 그 의료원 직접 운영하는 의료원이 강릉 원주에서 5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병원이 있는데 내년 그 당초 예산이 이 국비가 한 340억, 도비가 한 또 308억 해서 이 약 650억 가까이 책정이 됐습니다. 예. 그 내용으로는 이제 지역 거점 병원 공공성 강화라든가 지방 의료원 기능 특성과 그다음 감염병 대응하기 위한 부분, 그다음에 의료원의 의료 인력 파견 인건비, 음악 격리 병상 운영비, 그다음에 이 응급 의료 이송 전용 헬기 도입,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된 셈이죠. 물론 이 충분하냐고 한다면은 이 많으면 더 좋죠. 그렇지만 강원도 전체의 살림 규모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 그래도 이만큼 많이 이렇게 또 그 예산이 또 책정이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에 제가 신문에도 공공의료 강화가 돼야 한다 이런 기고문도 하고 또 이제 발언도 그렇게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항상 넉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이번에 편성된 것은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박인균 의원님은. 네. 심상화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이 공정의료에 대한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강원도에서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보니까 2022년도 사업에서 예산을 보게 되면 88개 이제 사업에 이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신규 사업에 또 한 12건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제 상황에 따라서 또 새로운 사업이 또 나온다 그러면 추경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공공의료는 강원도에서는 잘 되어 나갈 것이다. 하고 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게 많으시겠지만 다 들어볼 수가 없었는데 이번엔 그 심상화 의원님부터 해서 한 1분 정도씩만 두 분 말씀 듣고 마칠까 합니다. 심 의원님.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코로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 코로나19 확진자가 뭐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벌써 전국으로 이제 4,000명이 이제 넘어섰고요. 강원도도 50명에서 60명씩 이렇게 넘어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제 확진자가 이제 크게 줄어들지 않아 이제 걱정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접종률이 관건일 것입니다. 아직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강원도민께서는 본인의 건강과 좀 가족을 위하여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방송을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인균 의원님. 예. 이 마지막 인사를 우리 심상화 의원님이 접종 얘기도 하시고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서로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날씨가 또 추워지고 있습니다. 다들 두툼하게 옷 입으셔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정은은 여기까지고요. 강원도의회 박인균 의원, 심상화 의원 이렇게 두 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의원님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